처음으로 맞이한 사태에 삼성그룹의 위기감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 비상 경영 체제에 들어갈 삼성의 향후 행보가 어떻게 전개될지 취재 기자와 자세한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조정은 기자와 함께 이 앞서 리포트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 삼성 임직원들이 받았던 충격도 꽤나 클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면 삼성그룹은 비상 경영 체제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까? 네, 일단 삼성그룹의 현재 시스템을 보면 삼성그룹은 총수와 그 아래 미래전략실 또 그 아래 그 계열사 최고 경영자의 전문 경영인 이 세 개 축으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 총수가 과감한 결단을 내리면 미래전략실이 그룹의 현안을 조율하고 또 그에 따라서 각 계열사들이 전문 경영인의 지시하에서 일사불란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인데요. 지금 그 정점에 있는 총수를 잃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정점에 있는 그 시스템이 붕괴된 상황인데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미래전략실의 경우도 실장인 최지성 부회장과 2인자인 장충기 사장이 현재 그 피의자 신분으로 곧 기소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제 기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고요. 일단 삼성은 계열사 최고 경영자들의 책임 경영을 강화한 다음에 어떤 협의 기능을 보완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그룹은 리더십이 사라진, 즉 전에 없던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데 앞으로 이 파장이 어디까지 미쳐질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연매출 270조 원, 또 글로벌 임직원 50만 명의 초거대 기업이지만 삼성그룹은 수직화된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해왔습니다. 흔히 관리의 삼성으로 대변되는 체계인데요.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인해서 이 같은 삼성의 장점은 당분간 작용하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물론 계열사 책임 경영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이런 일상적인 경영 활동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권오현 대표이사 부회장을 필두로 해서 3인 대표이사 체제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현재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그 당장의 충격은 크지 않을 거라는 게 일관된 분석이지만 다만 그 전문 경영인의 책임 경영만으로는 중장기적인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리더십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게 재계 안팎의 일관된 목소리입니다. 자,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요즘과 같은 시점에서는 또 특히 IT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비전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 취약점일 것 같은데요. 네, 일단 9조 원을 쏟아붓는 하만 인수 같은 선제적이고 그 초대형의 대규모 투자는 당분간 삼성에게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인데요.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그 글로벌 IT 기업들이 생존을 걸고 시장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의 주요 먹거리인 반도체 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이 뒤따라야 하는 그런 경쟁이 치열한 분야인데요. 140년 역사의 첨단 기업인 도시바조차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현재 벼랑 끝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총수 부재 사태는 삼성에게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총수가 부패에 연루돼서 사법 처리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은 글로벌 경영의 어떤 운신의 폭을 크게 제한하게 됩니다. 네, 앞서 언급된 대로 미래 비전 제시가 일단은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 또 한 가지는 당장 삼성이 풀어야 할 경영 현안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삼성그룹은 말씀드린 그 3월에 이미 대대적인 조직 쇄신 발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네. 일단 미래전략실 해체를 골자로 해서 조직 개편 같은 거를 단행을 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미래전략실마저 해체하기가 어려운 만큼 미래전략실 해체를 골자로 한 삼성의 쇄신한 발표는 이 발표 일정조차 현재 불투명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사장단과 임원 인사는 이미 2달 이상 지연이 되고 있고요. 매년 3월 단행했던 그룹 차원의 정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도 제 일정대로 추진이 될지가 미지수입니다. 특히 그룹 지배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지난 11월에 향후 6개월 안에 그러니까 오는 5월까지 로드맵을 제시하기로 했던 삼성전자의 지주사 전환 작업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로 그 명분이 사라진 상황인데요.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당분간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다소간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조금 더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향후 삼성그룹의 후계 구조, 그러한 과정의 불확실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재계 1위 기업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서 국내에 있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 같은데 이번 사태에 대한 재계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재계 단체들이 충격과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낸 점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재계는 삼성의 경영 공백은 한국 경제 전반에 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또 기업가 정신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며 한 목소리로 부정적인 그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당초 재계에서 무리하다고 봤던 혐의들이 대거 인정이 되면서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는 그 기업들이 우선 극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재단 출연 외에도 청와대와의 청탁 고리를 의심받고 있는 SK와 롯데, CJ그룹 등이 우선 타겟이 될 전망입니다. 그 특검은 또 재단에 출연한 기금까지 뇌물로 봤기 때문에 재계 서열에 따라 돈을 낼 수밖에 없었던 기업 전체에 대해서 수사의 칼날이 향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특검 수사가 이달에 일단 종료가 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 일반 검찰에서 기소할 기업들의 대상을 어디까지 정할지 현재로선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재계 전반이 극도로 위축된 분위기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결정 이후로 당분간은 또 다른 기업들에게 어디까지 좀 칼날이 들어가게 될지는 주목해봐야 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조정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